안녕하세요. 고등물리와 가이드 강의 11-3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계역학 중에서도 비이상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이상기체는 이상기체가 아닌 기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들끼리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반면 비이상기체는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할 이야기가 나중에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될 상전이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전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상전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 우리 화학자들에게는 액체, 기체, 상전이 같은 것이 잘 알려져 있죠. 아니면 고체, 액체, 상전이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전이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전이 과정들은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질서 있는 상태와 그리고 무질서한 상 사이의 변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서 있는 상을 O, 무질서한 상을 D라고 표시를 한다면 액체는 질서가 있는 경우, 기체는 질서가 상대적으로 없는 경우, 고체는 질서가 있는 경우, 액체는 상대적으로 질서가 없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랑 무질서라는 말이 상당히 모호하긴 한데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액체의 경우에는 액체 분자들끼리 한 군데 모여서 빠글빠글 모여서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액체가 없는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예를 들어 용기에 액체 분자를 담았다 라고 한다면 액체들이 모여있는 곳과 모여있지 않은 곳이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질서가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 기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용기에다가 기체들을 담는다고 했을 때 마구 섞여서 여기저기 아무데나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무질서한 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질서와 무질서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냐면 에너지 그리고 엔트로피 사이의 경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요 액체와 기체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기체상은 엔트로피가 높습니다. 높고요. 여기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죠. 그러면 기체상을 선호를 할 것 같은데 왜 액체상을 선호하게 될까요? 이것은 결국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경우가 에너지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액체상은 엔트로피는 낮기 때문에 자연히 선호하지 않는 상태지만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자연히 선호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체상은 엔트로피가 높기 때문에 자연히 선호하지만 에너지적으로는 불안정한 상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질서 있는 상과 무질서한 상을 두 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질서 있는 상은 에너지적으로 유리하고 엔트로피적으로 불리한 반면 무질서한 상은 에너지적으로는 불리한데 엔트로피적으로 유리한 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무질서라는 다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정량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상기체를 사용을 해서 통계역학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전혀 없죠. 따라서 에너지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기체는 무조건 엔트로피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얘네들이 항상 움직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이상기체를 고려하게 되면 상호작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에너지, 엔트로피 사이의 경쟁 관계가 등장을 하면서 상전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바로 이런 비이상 기체의 통계역학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의 연력학을 살펴보면서 상과 상전이 개념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기체 모형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봅시다. 이상기체 그리고 비이상기체입니다.
자, 이상기체의 경우에는요,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썼죠? 에너지를 모든 입자들에 대해서 pi 제곱 나누기 2m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가 분배함수를 구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구했었죠? n 팩토리얼 h3n 분의 1 하고 q의 n승 했었는데 q라는 놈이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결국은 적분해서 exponential 마이너스 서메이션이 여긴 들어가지 않죠. p 제곱 나누기 2m 이렇게 되고 kbt가 붙고요. 얘를 dr, dp에 대해서 적분을 n승을 해주면 그렇게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계산을 해준 결과는 n 팩토리얼 분의 v 가로 열고 2파이 m kbt 나누기 h제곱에 3n 나누기 2승 이렇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분배함수를 이용을 해서 뭘 증명을 할 수가 있었죠? PV는 nRT를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비이상기체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뤄줘야 할까요? 에너지가 보시면 모든 입자들은 전부 다 운동에너지는 그대로 가질 겁니다. 이게 이제 운동에너지 항이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어떤 항이 들어옵니까? 이제 포텐셜 에너지 항이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보통은 이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의 의미를 여기 그리고 인덱스는 i, j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지금 시스템 안에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겠죠. 얘들에게 이제 번호를 우리가 붙여줄 겁니다. 1, 2, 3, 4, 5, 6, 7. 자, 고전적으로 생각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양자역학적으로 뭐 구분 불가능성 이런 거 일단 따지지 않겠고 번호를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2번까지의 거리를 R12, 2번부터 3번까지의 거리를 R23, 1번부터 3번까지의 거리를 R13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을 다룰 때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요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요거에 의존하는 두 분자 사이의 거리에 의존하는 어떤 형태의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그게 R6승분의 1인 경우도 있었고요. R12승분의 1인 경우도 있었고요. R분의 1, R제곱분의 1, R세제곱분의 1 이런 애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을 여기 요 서메이션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는 1번부터 마지막 입자까지 그리고 j는 i 플러스 1부터 n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되면 모든 ij 쌍 그러니까 1, 2를 보고 1, 3을 넣고 1, 4를 넣고 땡땡땡 하고 2, 3을 넣고 2, 4를 넣고 땡땡 해서 모든 쌍들을 다 고려해서 더해주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짧게 요약해서 쓸 때는 서메이션 기호에 i, j가 i보다 클 때 라는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각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2분의 1 mv 제곱 혹은 t제곱 나누기 2m을 다 더해주면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두 입자 사이의 거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입자 쌍에 대해서 덧셈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네, 바로 얘를 구해야 됩니다. 분배함수. 분배함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함수는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요? pi 제곱 나누기 2m 더하기 그 다음에 i가 j보다 작을 때 여기 부분은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자, 분배함수 써볼까요? 어떻게 쓰죠? n 팩토리얼 h3n 분의 1 그 다음에 뭘 해주게 되냐면 이렇게 적분기호를 쓰고요. 예전에는 qn제곱을 그냥 했었는데 이젠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요항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되고요. 좀 더 원래 형태를 써주게 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2 나누기 kbt 그리고 d r1, r2 해서 rn까지 그리고 d p1, p2 해서 n까지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요거를 길게 쓰는 게 귀찮아서 요거를 dnr 이렇게 줄여 쓰고요. 얘는 dnp 이렇게 줄여 씁니다. 이건 그냥 기호예요. 자, 그러면 요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n 팩토리얼 h3n분의 1이고요. 여기 적분기호 2개 붙고 여기에 보시면 서메이션 i 해서 pi 제곱에 2m kbt가 붙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덧셈인데 익스포넨셜이니까 떼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summation ij 하고 제가 여기다가 이걸 쓰는 바람에 지금 공간이 없네요. 지울게요. 여기에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 Rij를 kbt로 나눠준 애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뒤에는 dnr, dnp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 녀석은 R에 의존하고요. 이 녀석은 P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적분을 두 개를 따로 묶어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R에 대한 애를 앞으로 빼줄게요. 그냥 IJ의 이 포텐셜 RIJ에 대해서 KBT 오게 되고요. DNR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뒤에 적분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번에는 PI 제곱의 EMKBT의 DNP가 되는데요. 이 녀석은 사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얘가 결국은 우리가 이상기체에서 구했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상기체에서의 이 적분의 값, 즉 2πm kbt 나누기 h제곱의 3n 나누기 2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는 이제 알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이 녀석을 잘 구하는 거죠. 이 녀석을 우리가 Q 포텐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관건은 뭐냐? 이 Q 포텐셜을 구하는 일이 되겠죠. Q 포텐셜의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놈을 쓸 수가 있냐면 마이어 F 함수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자, 마이어 F 함수라는 거 이름은 뭐 무시무시한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IJ 쌍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 RIJ 나누기 KBT 이거 그냥 볼츠만 인자죠. 빼기 1을 해주게 되면 마이어 F 함수가 되고요. 자, 그러면 Q 포텐셜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앞장에 있지만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써보겠습니다. i가 j보다 클 때 이 포텐셜 RIJ 이렇게 붙고요. 나누기 KBT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DNR 이게 Q 포텐셜이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써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여기에 붙어있는 이 서메이션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그쵸? 여기에서 덧셈이었던 애들이 여기서는 곱셈으로 바뀌게 되죠. 그걸 이제 이용을 해주면 얘를 곱기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j가 i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포텐셜 rij kbt 이렇게 되고 이 전체에 대해서 적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 누구지? 얘가 바로 이 마이어 f 함수의 이 부분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려는 fij의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써주면 적분해서 i가 j보다 클 때 1 플러스 fij의 이렇게 가로하고 dnr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얘는 뭐죠? 얘는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1 플러스 f12 1 플러스 f13 땡땡땡땡 다 이걸 곱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쭉 이걸 다 모든 쌍들에 대해서 이렇게 f 함수들을 곱해준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애들을 다 곱하면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항으로는 f12, f13, f14 땡땡땡이 붙는 항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두 개가 곱해 있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항만 우리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적분기호는 그대로 냅두고 바로 열고 1 플러스 서메이션 i가 j보다 클 때 fij 더하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써봅시다. Q 포텐셜이라는 놈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적분을 하고요. 1 더하기 서메이션 i, j, fij 땡땡땡 그리고 d, n, r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어떤 가정을 하냐? fij라는 놈이 1보다 왕창 작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라는 놈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거예요. KBT보다. KBT가 열적인 에너지죠.
지금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열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크고 포텐셜 에너지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다루는 기체 시스템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넣어주면 이 뒤에 항들은 F제곱, F3제곱 이런 애들은 다 날아가요. F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Q 포텐셜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앞에 있는 두 개 항만 살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항까지 날려버리게 되면 그냥 이상 기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재미가 없고 이 항만 살리고 2차 항 이후를 날려버리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항은 1을 dnr을 해준 거고요. 뒤에 놈은 이렇게 되겠죠. i, j에 대해서 fij를 dnr 해주는 녀석이다. 이렇게 될 건데 이 녀석은요. 계산을 해주면요. 그냥 v의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는 풀릴 수가 있고요. 뒤에 녀석이 이제 문제인데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적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돼서 Fij가 DNR일 때. 자, 요거는 뭐냐면요. 적분을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F12, F13, F14, 땡땡땡, F23, 땡땡땡 하는 애들을 뒤에 놓으면 뭐냐면 DR1, DR2, DR3, 땡땡땡, DRN까지 적분을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쭉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F1, 2에 DR1, DR2, DR3, 땡땡땡, DRN이 붙고요. 그 다음에는 F13에 대해서 DR1, DR2, 땡땡땡, DRN이 붙고요. 이게 계속 가해지는 형태가 될 텐데 잘 보시면 F12라는 놈은 누구냐면 R12에만 의존을 합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적분에 대해서만 얘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적분들은 어차피 요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R12라는 건 뭐예요? R2 빼기 R1이죠. 그러니까 적분 R1, 적분 R2는 이 녀석을 적분을 할 때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나머지 녀석들은 이 함수 안에 아예 들어있질 않아요. 총 n-2개죠. 그래서 v의 n-2승이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을 적분을 해주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DR1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DR3가 얘한테 관심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 녀석들은 DR2를 포함해서 나머지 녀석들은 다 관심이 없어요. 얘네도 n-2개. 그래서 V의 n-2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총 이 쌍의 수가 n-1 나누기 2예요. 곱하기 V n-2 적분 Fij의 DRI, DRJ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근데 한 단계 더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게요. 자세히 지금 뭐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1번 분자랑 2번 분자가 있을 때요.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R1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요 무게 중심이 1번과 2번 사이의 무게 중심이 움직이는 거 벡터를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R1에서 2까지 요거를 R1이라고 잡으면 그러면 요 녀석을 또 한번 적분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써드리자면요. 이건 그냥 이제 수학적인 테크닉인데요. 결론을 써드리자면 어떻게 나오게 되냐. 요 인테그랄 덧셈 i가 j보다 클 때 fij dnr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결론적으로 v의 n-1승 n-1 나누기 2 하고는 적분해서 exponential 마이너스 2 포텐셜 r이라고 얘를 썼을 때 kbt 빼기 1에 dr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써줄 수가 있습니다. 요 적분을 우리가 i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Q 포텐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Vn 더하기 요 적분이었죠. ij보다 클 때 Fij dnr이죠. 근데 이 뒤에 놈이 Vn-1 2의 n-1 i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n이 1보다 굉장히 크다고 해버린다면 여기가 2의 n제곱 i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묶어서 쓸 때 vn으로 묶으면 1 플러스 여기는 n제곱 2vi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우리가 Q 포텐셜을 좀 알아요. 요 I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Q 포텐셜을 무언가 닫힌 형태로 우리가 얻었어요. 얘를 가지고 뭘 계산을 해볼까요? 압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헬름홀츠 에너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헬름홀츠 에너지는 어떻게 쓴다고요? 마이너스 KT 로그 Q. 압력은요? 압력은 요 헬름홀츠 에너지의 부피 미분에 해당을 하죠. Tn. 그러면 이걸 대입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플러스가 되겠죠. KBT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는 T가 일정이니까 그리고 D 로그 Q dV Tn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Q라는 놈을 잘 보시면요. Q가 어떻게 생겼었냐. 다시 한번 가볼게요. n 팩토리얼의 h 3n승 분의 1이고요. 이 앞에는 2mkbth 제곱의 3n 나누기 2. 그 다음에 뒤에가 Q 포텐셜이었는데 Q 포텐셜 우리가 계산을 했죠. VN승의 1 더하기 n 제곱 나누기 2VI.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풀어서 써봐요. 로그 Q로 써봐요. 그래서 V가, 자, 우리가 V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 거니까 V가 포함된 항들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요 뒤에 V가 포함되어 있는 항들이 들어있죠? N 로그 V 더하기 로그 1 플러스 N제곱 2VI 더하기 V랑 상관없는 놈들이 되겠죠. 그러면 미분을 해주면, T를 구해주면 KB, T하고 요거 미분해주면 되죠. V에 대해서. 그러면 앞에 놈 미분하면 N 나누기 V가 나오게 되고요. 뒤에 놈 미분해주게 되면 1 플러스 N제곱 나누기 2VI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위에는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 2V제곱 I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근사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I라고 하는 놈이 어마어마하게 작다. 즉, 요 항이 1보다 훨씬 작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 식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냐면 n 나누기 v 그리고 여기를 그냥 1이라고 봐버리면 n제곱 2v제곱 i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력에 관한 식을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i를 우리가 알게만 된다면 요 압력에 대한 식을 알 수가 있겠네요. i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i라는 놈은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2 나누기 나누기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R. 그러니까 이건 지금 두 분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을 하고요. 나누기 KBT 빼기 1 해준 녀석이 DR이고요. 얘를 이제 구면좌표계에서 요 R이라는 놈이 그냥 거리에만 의존을 하니까 나머지 각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적분을 해서 빼주게 되면 빼기 1에서 4파이 R제곱 DR 그리고 아래 범위는 0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I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포텐셜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덜랜드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는 어떤 식이냐면요. 결국은 강체 구 모형 더하기 그 다음에 분산력 강체구는 반발력 그리고 분산력은 인력을 묘사를 합니다. 즉 식으로 써보면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리가 얼마 미만이 되면 무조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멀다면 그 경우에는 인력으로 작용을 해서 요거 우리가 유도한 적 있죠. 양자역학적으로 분산력, 인력에 해당하는 항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요 적분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적분을 두 구간으로 나눠서 해주시면 됩니다. 요 적분을 0부터 R0까지 dr 더하기 R0부터 무한대까지 dr 이렇게 적분을 해주시면 여기에는 죄송합니다. 1번에는
요 포텐셜이 들어가면 되고 2번에는 요 포텐셜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식을 써볼게요. 지금 계산을 지금 일일이 다 쓰기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네. 먼저 첫 번째 적분은 보시면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 나누기 kbt 빼기 1, 4파이 r 제곱 dr 이게 붙고요. 두 번째는 r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익스포넨셜 입실론 제로 kbt r0 r 6제곱 빼기 1, 4파이 r 제곱 dr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가 익스포넨셜 위에 올라가 있어요. 얘는 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놈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근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근사를 할 거냐? 바로 요 입실론 제로라는 놈이 kbt에 비해서 훨씬 작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x라고 하는 놈은 1 플러스 x로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x가 굉장히 작을 때. 요걸 이용을 하면 요 녀석을 이제 근사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r0부터 무한대까지 제를 근사하면 1 더하기 입실론 제로 kbt r0 r6승 빼기 1 전체에 4파이 r 제곱 dr이 곱해져 있는 형태. 근데 여기 지워지죠? 그러고 남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다 상수고요. 얘만 이제 계산을 하면 상수들 다 빼주고 r0 6승 kbt는 앞으로 빼주고 r0부터 무한대까지 4파이도 있었네요. 4파이까지. 그러면 r 4승분의 1 dr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적분을 해주면 제가 하진 않겠어요. 다 적분을 해주면 결국은 앞에 항이랑 묶여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1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의 kbt. 자, 그러면 앞에서 압력이라는 놈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구한다 했어요. 빼기 n제곱 i 2v 제곱. 그쵸? 여기다가 이제 요 i 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자, 수식의 향연이에요.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다 따라오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이 수식을 막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100% 이 수식 유도를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그냥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대입을 했을 때의 경우를 볼게요. 결과만 쓰겠습니다. P는 nkb 나누기 v 더하기 n제곱 kbt 나누기 v제곱 곱하기 3분의 2 파이 r0 제곱 빼기 n제곱 v제곱 3분의 2 파이 r0 세제곱 입실론 제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지금 반복되는 녀석이 있죠. 반복된다기보다 이 녀석은 상수예요. 통째로. 얘를 a라고 내가 명명을 하겠고요. 이 녀석도 통째로 상수입니다. 얘는 b라고 상수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식을 이제 이리저리 정리를 해주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냐면 p 플러스 a의 n제곱 v제곱은 nkbt v 괄호 열고 1 플러스 bn 나누기 v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정리를 해주면요. nkbt 나누기 v인데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p 더하기 a의 n제곱 나누기 v제곱 그리고 1 플러스 b의 nv. 자, 여기에서 근사를 또 하나 할게요. 만약에 1보다 bnv가 훨씬 작다라고 하면 1 플러스 x분의 1은 1 마이너스 x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근사를 할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분모만 지금 우리가 근사를 한 거니까 분자는 살려놔야죠. p 플러스 a의 n제곱 v제곱 1 마이너스 bnv.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n이라는 놈은 우리가 아보가드로수 곱하기 몰수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m이라고 몰 부피라고 하는 애는 v 나누기 몰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게 되면 결국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 p 플러스 a의 vm 제곱 괄호 닫고 vm 마이너스 b는 rt와 같다 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이 식이 뭐죠? 딱 바로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까요? 이게 판데르발스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학 시간에 보통 판데르발스 상태방정식은 실제 기체를 가리키는 그런 상태방정식이 된다라는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제가 수식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막 적분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거를 다 암기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걸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상호작용을 이제 고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기체에서 이상기체는 상호작용이 없어요. 근데 요거를 상호작용을 넣어주면서 비이상기체를 우리가 고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걸 고려하기 시작을 하면서 뭐가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파티션 펑션, 분배 함수를 바꿔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운동 에너지만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배 함수를 바꿔놓으니까 분배 함수를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지금 분배 함수 계산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거든요. 분배 함수를 계산을 했을 때 그로부터 우리가 헬름홀츠 에너지 계산할 수 있고 헬름홀츠 에너지를 우리가 부피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압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력을 구해놓고 봤더니 압력의 식이 이제 이상기체에서 압력에 관한 식을 얻었을 때는 우리가 P분의 nRT 이상기체 방정식을 얻었는데 비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판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을 얻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압력의 형태가 완전히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판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까지 해보았고요. 이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액체, 기체, 상전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